오늘 핵심적인 걸 중심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풋고추 생육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볼 때 있잖아요. 많이 우거졌습니다. 우거지게 되면은 햇빛을 더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웃절하죠. 자, 근데 이 풋고추의 경우에서는 높이가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3m까지도 키웁니다. 사다리 타고서 3m 위에 올라가서 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은 2m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다 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절간이 짱짱하게 되면은 그 절간마다 꽃이 피게 되면서 수확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고추에서는 절간 관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주산을 잘 쓴다는 것입니다. 올해 3, 4월 달에 작황이 나빴던 이유도 있잖아요. 흐린 날씨 속에서 웃절할 때 있잖아요. 주산을 조금 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산. 우리 벼농사에서도 우리가 도장 억제할 때는 또 도복 방지할 때는 규산을 살포하듯이 고추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규산에 대한 영양제를 한 번 정도씩은 살포하게 되면은 짱짱한 상태에서 절대 웃절함이 없습니다. 요 어깨춤까지 올 때가 되면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분지가 되면서 이파리도 많이 나오고 가지도 많이 나온 상태에서 햇빛이 없어지게 되면은 줄어들게 되면은 확실히 웃절함이 심해집니다. 이 절간 간격이 막 15cm, 20cm까지도 그렇게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고추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규산을 관주하는 방법과 연면 살포하는 방법으로서 이 절간을 짱짱하게 만들게 되면은 병에 대한 내병성이 되게 강해집니다. 또 해충들도 함부로 덤벼들지가 못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면역력을 높이고 건전하게 키울 때는 반드시 규산을 관주 또는 연면 살포를 꼭 한 번 정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한 120cm 정도 올라갈 때 그때는 또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높아질 때 확 웃절아 버립니다.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멀리서 볼 때 고추 이파리의 색깔은 진한 녹색을 띄어야 됩니다.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이 풋고추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그것도 질소에 대한 요구도가 꽤 높습니다. 근데 이 풋고추는 우리가 한 400개 정도까지 수확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꽃은 한 1000개 정도까지 핍니다. 낙화가 되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그 고추를 과실을 신장시키고 그렇게 할 때는 질소에 대한 요구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엽색이 먼저 엷어지죠. 그러면서 힘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로 다 연결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추비 시용해서 아미노산 추비 또 질소질 추비에 대해서 속효성이면서 그리고 또 효과가 좋은 것을 잘 골라내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나주에서 찍은 겁니다. 자, 이거는 하우스 그 홍고추가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반듯하죠. 이 상태에서 엽색이 우리가 흩어지지가 않았고요. 또 이 고추의 그 착과량과 그 생육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야, 지금보다 내가 이 풋고추를 더 잘 기르고 싶다. 제일 첫 번째는 물을 줄 때,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주십니까? 물 관수는? 3일은 너무 깁니다. 지금 증발량이 갑자기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풋고추의 경우에 3일은 좀 깁니다. 최소한 이틀로 잡아야 돼요. 이틀에서 1.5 정도까지. 그 정도로 잡아야지만이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뻗는 것을 멀칭을 들춰내고서 토양 수분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수분이 있어야지만이 양분을 흡수를 하고요. 자, 고추는 뿌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고추 포기를 뽑아보게 되면 지상부는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 비해서 뿌리 상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중반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약해졌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비를 통해서 공급됐던 양분들을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뭔가 생육 조절이 안 되고 양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풋고추의 끝이 꼬부라질 때, 다음에 가락지가 끼듯이 금이 가는 거, 다음에 짝에 보면은 안에 씨가 없는 거, 씨가 없으면 비대가 안 됩니다. 기형과가 돼버려요.
물론 총체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기형이 되지만은 씨가 제대로 안 생겼을 때도 기형이 많이 됩니다. 기형이면은 우리가 애써 뜨거운 데서 고생하는데 풋고추가 반듯하게 빠지고 또 이 크기가 있잖아요. 수확하는 날짜에 따라서 좀 크기가 틀리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고추가 크기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생육 조절을 해야 되고 그 품종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형태대로 풋고추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명령을 누가 내리느냐? 붕소라는 성분입니다. 붕소입니다. 붕소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이 뇌처럼 있잖아요. 양분이 이동과 모양과 그 형질을 그대로 발현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붕소 성분을 지금 추가적으로 관주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삼포 농협에 가게 되면은 붕산이라고 500g짜리 붕소 성분이 있는 걸 입상으로 만든 거 붕사비료가 있고 가루로 해서 물에 타서 주는 붕산이 있습니다. 가격은 아마 3,500원 정도로 상당히 싸게 먹힙니다. 그러면은 얼마큼을 주느냐? 연면살포하기가 되게 힘들죠. 작업이 힘들다는 겁니다. 연면살포만큼은 뭐 혼용을 해도 되고 사용하기는 쉽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살포를 할 때는 물 한 마리에다가 10g 정도만 혼용을 해줍니다. 다른 칼슘제하고도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주의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도 한 10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하는 게 좋습니다. 한 평에 1g 정도. 내가 200평 하우스다. 그러면은 붕산 가루를 200g 정도를 잘 녹여가지고 관주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추가 반듯하게 펴집니다. 또 씨가 많이 들어찹니다. 그리고 껍질도 얇으면서도 예쁜 그런 풋고추들이 많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육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물질인 붕산을 공급하는 것이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확을 할 때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틀에 한 번 준다고 그랬죠. 근데 물을 줬는데 갑자기 비가 와버려요. 그 물 주고 물 끝나기도 전에 비가 오게 되면은 이 하우스에서도 수분이 마르지 않다 보니까 과습이 되기 쉽습니다. 또 빗물이 우리가 그 하우스 옆에서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빗물이 다시 고랑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아 가지고서 이게 뿌리가 물에 잠기듯이 있게 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고추 뿌리는 원래 침수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침수에 되게 약한 작물입니다. 원래 가뭄에 강하지만은 침수라는 것은 되게 약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틀이고 3일 동안 비가 연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 물에 잠긴 것처럼 돼서 뿌리 끝이 이 생장점이 있는데 그 하얀 생장점이 물 속에 잠기게 되면은 숨을 못 쉬게 되면은 물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가 붕산에 대한 것을 조금만 보충을 해주게 되면은 절대 뿌리가 물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뿌리가 노화될 때 이 생장점을 보호해주는 뿌리 골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붕산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왜 청고병이 오느냐? 그 이유는 있잖아요. 풋고추들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고추에 고추 씨를 만드는 그 성분은 붕소와 칼슘과 마그네슘 세 가지가 주로 작용을 합니다. 씨를 만드는데 붕소를 많이 써버렸어요. 그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작물들은 생존 본능 때문에 씨 쪽으로 뿌리 속에 있잖아요. 붕소까지도 빼서 갖고 와서 자기 몸속에 있던 붕소를 빼서 갖고 와서 씨를 만듭니다. 그럼 뿌리 쪽에서 붕소를 뺏기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뿌리가 물러지기 시작을 할 때 이때 있잖아요. 비가 많다던가 물을 많이 줬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뿌리 끝이 물러지면은 그러면은 얘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 비가 오다가 갑자기 해가 떴습니다. 여름 해는 떴다 하면은 금방 더워져요. 이 상태에서 고추 이파리 수분이 날아갑니다. 또 뜨겁기 때문에 환기를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그 수분을 있잖아요.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공급이 안 됩니다.
이 고추의 뿌리는 있잖아요. 물속에 잠겨있듯이 과습이 돼버리면은 2, 3일 동안에 뿌리가 회복이 안 됩니다. 뿌리는 이때 물러진 뿌리 가지고 수분을 보충을 못하게 되면은 중간이 물 부족 증상 때문에 면역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 청고병이라는 품마른 병은 세균성 병입니다. 이 세균성 병은 여러분들이 고추 재배하는 포장에 전부 다 있습니다. 병이 발생 안 되고 발현이 안 돼서 그렇지 병균 자체는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뿌리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 생육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은 그 순간에 청고병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급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얀 고름을 만들어 가지고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역병의 경우에서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서서히 그 통로를 막기 때문에 나중에 빨갛게 서서히 말라 죽는 것입니다. 아니면 검게 줄기가 마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상태에서는 뿌리를 보호하면서 유지를 시켜가지고 청고병을 막고 시드는 걸 잡아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평당 1g, 붕사는 평당 1g이고 조금 가루는 잘 안 녹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그만 이 입구가 넓은 그릇에다가 조금 덜어가지고 물에다가 좀 1시간 정도 담가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1시간 정도 흔들면은 그럼 그때 잘 녹습니다. 이 고추는 사실상은 열대 작물입니다. 열대 작물은 우리가 영도에서 얼고 이렇게 냉해를 받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열대 작물들은 12도가 영도하고 똑같습니다. 찬바람이 직접 닿게 하는 거를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출입문을 열 때도 땅에서 찬바람이 깔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출입문 쪽에도 치마 비닐을 대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개폐기 때문에 비닐을 하나를 더 덧대죠. 겨울에는 그렇게 더 덧대게 되는데 이게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 부분에 거기가 열기가 많이 몰립니다. 출입문 쪽에 앞뒤가 되게 열기가 몰려요. 그래서 고기도 좀 환기를 나중에 잘 시키고요. 자, 그래서 한 겨울에 양분은 햇빛이 적더라도 6시에서 8시에 그때 이동을 합니다. 그 시간대에 우리가 문 닫기 전에 그 땅에 멀칭에 손을 대봐가지고 손이 미지근하다는 느낌이 들어야지만이 고추가 잘 자랍니다. 그게 차갑다 그 느낌이 들면은 고추는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오후 시간에 보온 관리를 좀 해가지고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저녁 때 우리가 야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시 이후에는 그때는 온도가 더 떨어져도 견뎌냅니다. 다만 6시, 7시, 8시가 그때가 양분이 이동할 때 그 온도가 조금 높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 공기 순환팬이 있습니다. 순환팬. 순환팬은 공기가 있잖아요. 얘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은 확실히 토양으로 산소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아집니다. 제피 곰팡이도 심해지고. 자, 1초에 60cm가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걸 잴 수가 없어요. 다만 공기가 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줄 단위로 가운데 줄 그쪽 위주로 해서 바람을 좀 순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하우스에 가가지고 지금 딸기 스티로폼 박스 그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귀에다 대고서 여기 저 끝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더라도 여기서는 아주 귀가 울립니다. 진동이 생기는 겁니다. 진동이. 그렇게 되면은 고추 이파리가 있잖아요. 약간 45도로 이렇게 옆으로 딱 나가죠. 그 이파리가 진동이 생기면서 거기서 공기가 순환이 되고 빠져나오게 되고 다시 또 수분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동을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동을 주는 그 원리는 파장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우스에 라디오를 틀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공기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고 진동을 줘가지고 운동을 주기 때문에 고추의 생산량이 훨씬 더 늘고 모양이 예뻐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라디오만큼은 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나 그런 노래보다 조금 더 이 교향곡 쪽에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진짜 좋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장을 주고 진동을 주는 양자 기술을 잘 이용을 하면은 고추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에 몇 개 정도는 꼭 순환팬이 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온기 때는 이 차일망을 쓰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뜨거워지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하우스 한 동에 보통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우스 옆에 측면에 있잖아요. 요 패드 붙이는데 여기서부터 요 반대편 패드까지 길이를 보통 넓은 거는 우리가 10m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씌우게 되는데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은 산광이 돼가지고 빛이 골고루 퍼져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철제가 절대 뜨겁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검은색도 잠깐 씌우잖아요. 정식하고 그럴 때. 그때는 검은색 차광막은 뜨거워가지고 철제가 뜨거워서 잡지도 못하는데 이 하얀색 차광막은 시원합니다. 평균적으로 5.5도 정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고추에서 40도가 넘게 되면은 보통 꽃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한 5.5도 정도 낮추게 되면은 여름철에 우리 작업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동을 씌우는데 한 7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원 사업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적 관수 시설이죠. 결국은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토양 관리 쪽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고추는 비료를 더 빨리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간이 25일입니다. 화학적인 비료는 있잖아요. 고추의 경우에 25일을 넘기지가 않습니다. 기비로 넣었더라도. 그렇다면은 25일 있다가는 추비를 꼭 NK 추비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고추는 정식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활착을 하고 분지가 일어나고 가지가 벌어지면서 꽃이 피고 이 꽃망울에서 애고추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가지가 분지가 되는데 바로 이때 단백질을 만드는 질소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얘들이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파리가 노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총체벌레가 물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주로 주던 추비는 있잖아요. 우리가 심고 나서 25일 있다가는 반드시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노지고추들도 똑같습니다. 자, 시설은 더 주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자주 주실 겁니다. 자, 그 대신 이 지금까지 그 생육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처음에 처리할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물을 자주 안 주지만은 10일 정도가 되게 되면은 뿌리가 더 뻗어나가죠. 7일부터 막 뻗어나가고 10일 정도가 되면 확 뻗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물을 줄 때 그 순간에는 뿌리가 뻗어나가는 모습은 있잖아요. 이게 길이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거기를 채우는 양분이 바로 칼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엄청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또 하나 꼭 참고를 해야 될 건 있잖아요. 또 열흘이 지나가지고 25일 차가 됐습니다. 지금 하우스에 웃자라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웃자라면 다 조금씩은 있죠. 이걸 잡을 때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자 이거입니다. 절간을 짱짱하게 미리 예방을 하면서 키우는 방법, 그거는 바로 25일 차에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25일 차에 인산가리를 꼭 관주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도 아니고 200평 하우스의 기준에서 한 700g 정도만 희석을 해가지고 인산가리 비료를 꼭 관주를 꼭 하십시오. 인산가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속효성인 것도 있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더 기능성이 있는 게 생식을 더 만드는 게 있는데 바로 생식을 만드는 게 바로 인산입니다.
진짜. 만약에 어떤 집은 고추만 크고 이게 이파리 막 너무 웃자라기만 하고 안 된다 그럴 때는 지금이라도 인산가리 영양제나 비료를 관조를 해주면은 꽃이 많아집니다. 꽃이 많아지면은 영양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웃자라지가 않습니다. 뿌리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인산가리가 더 깊이 더 근권이 넓게 갑니다. 원래 고추 뿌리가 이게 1m까지 폭이 1m, 깊이도 1m까지 뻗습니다. 이게 그 근권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한 달 동안에 해야 되고 한 달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25일 차에 인산이 들어가서 한 달이 될 때 뿌리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인산이 왜 주느냐? 바로 꽃을 만드는, 꽃이 원기를 만드는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묘상에서 우리가 화분화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얘들이 심고 한 달 정도가 되게 되면은 분지가 많아지면서 꽃이 생기는데 그 엄던 꽃이 생기잖아요. 그게 몸 안에서 발육을 하게 되는데 발육을 하는 우리가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육이 진짜 잘 됩니다. 발육이 좋은 것은 고가가 없고 고추가 충실합니다. 또 하나, 잔뿌리를 만들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잔뿌리에서 우리가 비료 성분은 굵은 뿌리는 질소질 수분 위주로 흡수하고 잔뿌리에서 꽃을 만드는 칼슘, 붕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잔뿌리가 많아지면 꽃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포장해서 아무래도 고추를 많이 따고 싶은 생각에 뭐 퇴비도 내고 좀 질소질이 많게 흐를 겁니다. 많게 흐르는 데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산이나 이런 게 비료가 적게 되면은 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질소를 주되 인산하고 가리 또 붕소를 잘 주게 되면 꽃이 많아지면서 웃자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걸 꼭 지켜주십시오. 25일 차에 인산가리 비료를 우리가 한 동에 700g 정도 넣는다는 거. 그거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활착을 완벽하게 활착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잔뿌리가 처음에 탄력을 받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애꽃추가 생기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그 이파리에서 만든 영양분은 뿌리로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달리니까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열매 속에 씨를 채우기 위해서 얘들이 성분이 열매보다는 바로 과일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뿌리가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한 달 동안의 뿌리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뿌리가 많아야 됩니다. 한 달 동안에 나오는 잔뿌리가 있잖아요. 몸이 생육을 다 조절을 해주고 절간 간격 이런 걸 다 조절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는 호르몬을 다 발생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바이러스의 경우에 추울 때 심을 때 총체가 뭐 있고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어릴 때는 총체벌레가 더 작고 색깔도 별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총체가 생기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총체가 무조건 있어요. 월동을 다 하니까. 거기다가 또 땅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됐다가 또 올라오고 있고 또 이 상태에서 또 한 달 정도가 될 때까지는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되게 취약합니다. 모든 게 육묘상하고 심고 나서 한 달 될 때까지 면역 체계가 약할 때 이때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입니다. 표시가 나는 것은 좀 더 지난 다음에 표시가 나지만은 실제로 걸리는 거는 한 달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처음에 활착이 있잖아요. 진짜 잘 되게 만드는 게 좋고 잔뿌리가 많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총체벌레는 사실은 안에 우리가 터널로 보온을 하고 그러면은 맨날 여닫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육묘상에서 총체벌레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벌레들이 있잖아요. 진드물이 있고 아메리카 일골파리 있고 작은 뿌리파리 있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즘 와서 고추에서는 무조건 총체가 있잖아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라고 그러는 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아주 중요한 해충입니다. 그래서 총체를 잘 잡으면은 바이러스가 훨씬 줄어듭니다. 근데 고추에 생기는 바이러스는 대략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10가지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을 총체가 옮긴다는 거. 그래서 총체를 잘 잡는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총체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검은색 도화지, 문방구에서 파는 검은색 도화지를 놓고 살짝 육묘 상태를 털어보던가 심은 상태에서 활착될 때 털어보면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털어볼 것 같으면은 노란색 트랩을 있잖아요. 해충 트랩을 있잖아요. 이 총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달아놓으면은 그냥 옆으로 비켜가도 되는데 굳이 날라와가지고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표시가 나요. 자, 그걸 꼭 해야 되고요. 하우스 가에 잡초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생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총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1년에 20회 정도 발생을 하고 또 얘들이 염육 이파리 얇지만은 걔들한테 두껍습니다. 염육 안에다가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그 약을 안 맞게 되면은 방제가 좀 안 됩니다. 그래도 어릴 때가 방제가 제일 잘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요즘 심는 것도 흰가루병에 걸리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흰가루병 걸리는 거, 또 총체벌레가 있는 것들, 노지에서 심는 것들을 보면 있잖아요. 총체가 있는 게 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피해를 육묘장에서 1차적으로 막아주고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가 모종을 갖고 오게 되면은 뿌리가 맘 놓고 뿌리가 뻗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기랑 미생물에다가 침적을 해가지고 심는 것. 또 뿌리 밝은제를 있잖아요. 순수한 뿌리 밝은제를 쓰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잔뿌리가 나올 수 있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 관리에서 이제 기능성이 있는 추비 가지고서 이제 그 종류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추비 종류가. 이걸 이제 생육기별로 우리가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막판에 가서는 가리가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리가 많은 걸 써야 됩니다. 이렇게 생육기별로 하는데 나는 요거 좀 쓰다 요거 쓰다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런데 고추는 민감합니다. 뿌리가 민감해요. 그래서 비료 성분이 있잖아요. 너무 갑자기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적응을 못하고서 생육이 나빠집니다. 성장용을 쓰다가 한 번 쓰고 다음에 또 결실용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터울 주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틀 간격으로 우리가 관수를 하되 지금은 또 물이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적은 양을 주면서 자주 주는 쪽으로 지금 흘러야 됩니다. 절대 한꺼번에 많이 주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생육을 위해서 고추가 약해지는데 그래서 좀 순도가 높은 아민산을 관주하면 돼요. 근데 관주하기 하루 전날에 약을 뿌려주는데 그때 칼슘을 연면살포하고서 그러고서 그 다음날 질소질이나 성장용을 관주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고추 뿌리는 있잖아요. 그 질소질 비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성분 칼슘하고 붕소를 밀쳐냅니다. 흡수를 못합니다. 질소가 더 흡수를 더 잘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질소가 들어가서 부피가 커졌고 고추가 커지고 조직이 커졌는데 칼슘이 그걸 못 따라가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형과가 되고 고과가 되고 병이 많아지고 흰가루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있잖아요. 하루 전날 저녁 때 칼슘하고 일반 살균제를 우리가 어차피 약을 방제한다고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그렇게 하루 전날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조직을 딱 잡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다음날 아민산이 들어가고 성장력이 들어가면은 생육이 문제가 없습니다. Here we go.